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TV 민성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TV 다분양에서는 기획특집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미래다. 그 첫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정진용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도경 리포터가 삼성전자 앞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보시고 전문가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경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지금도 계속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KCC 건설 등 여러 건설업체와 공사비 총 1조 원대 규모의 사무동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부지 면적이 총 289만 제곱미터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최대 6개 지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무동 건설은 생산 라인 증설에 따른 직원 증가를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된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캠퍼스에서 P1 라인을 담당하는 9층 규모의 사무 1동과 P2 라인을 담당하는 11층 규모의 사무 2동이 있습니다. 지난해 축구장 25개 크기의 평택 캠퍼스 3공장을 마무리한 삼성전자는 아직 설비 투자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요. 평택 4공장은 현재 골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해창리 도시지원시설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도경 리포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교수님, 이 평택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 말고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택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만이 아니라요. 팽성에는 이제 미군 세계 최대 규모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717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 완공 예정인 평택항 신국제여객 터미널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평택고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있고요. 민간주도 개발 사업인 화양리 쪽 화양지구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평택은 여기에 참 많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정말 이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평택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해창리에 있는 도시지원 시설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평택 국제 신도시는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벤더라고 하는 하청 관련 기업들도 들어와야 하고요. 지원시설 지역에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모여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명도 이제 도시 지원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변전소,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같은 이제 공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지원시설은요, 고덕국제 신도시에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렇게 접해하고 있고요. 이제 지원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좀 입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윤도경 리포터가 도시지원 시설 지역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는 해창리 도시지원시설 지역에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완공된 지식산업센터들도 있고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들도 이렇게 계속 지나다니고 있고요. 현장 건설 인력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윤도경 리포터, 이 지원시설 쪽 현장 소식을 전해주실 현지 전문가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비제타워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지원시설 지역 현장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 MNS 김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곳저곳을 소개받을까 하는데요.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택 고덕 분양 전문 업체 김민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여긴 아직도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지원시설은 KTX 경부 라인을 경계로 두 곳이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1단계 지역으로 이미 공사가 끝났거나 현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KTX 건너편인 3단계 지원시설 용지는 아직 나대지로 남아있는데요. 이 앞쪽으로 보이는 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이쪽 앞라인 쪽들은요. 공사를 하고 분양이 다 끝나서 지금은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인데도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나 보죠? 네, 선분양을 했는데요. 지산 분양은 모두 끝났고 지금 일부 1, 2층 상가 분양만 남아 있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돌아보면서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직도 지산들 공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산들 분양은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직은 외주 업체들이 모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직은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비즈타워 같은 경우 7층부터 10층까지 DS 삼성전자 환경안전 아카데미가 들어와 있고요. 건너편 에스타워 프라임 지식산업센터에는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인 다국적 기업 ASML이 7, 8층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2차 벤더 업체가 계속 들어오면 3차 벤더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실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삼성전자 아카데미 건물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환경 아카데미도 삼성전자에서 운용하는 곳일 건데 그럼 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보시는 비즈타워에는 삼성전자 DS 부분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가 1,700평 정도 사용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출입하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이 편히 들고 나게끔 평택 캠퍼스 밖에 지원시설 지어 지식산업센터에 두었습니다. 그 교육장이 여기 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환경안전 아카데미에 교육받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네, 평택 캠퍼스에는 근무하는 임직원이 10,000명이고요. 협력사, 건설사 직원 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협력 근무 인원은 여기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 점심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도 보이고 식당에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산에 근무하는 인력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비즈타워 DS 환경안전 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협력사 인력들이 많고요. 지금 여기 짓고 있는 지산들의 공사 인력도 있고요. 여기 지산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인데요. 아마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이 항아리형 지역이라 식사하러 멀리 가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당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둘러보니까 도로가 하나뿐이라서 항아리 지역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도로가 완전해 보이지는 않던데요? 네, 그건 이쪽 앞쪽에 도로가 개통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막혀 있는데 제가 알기론 올 6월경 개통이 되면 에듀타운 지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윤도경 리포터, 지금 혹시 공사 중인 쪽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사 현장들을 돌아봤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료 영상 잘 봤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이쪽이 고덕국제신도시의 경계에 있네요. 이 지역 전문가께서 항아리 지역이라고 하던데 지산이 항아리 지역이면 이용면에서 좀 나쁜 게 아닌가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원시설이 고덕 신도시 끝자락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민 대표가 항아리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산이 이제 항아리 지역이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굳이 따진다면 지산들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항아리 지역이란 이런 말은요, 사실 항아리 상권,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도시 지역 지원 지역 같은 항아리형 이제 지역 상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이런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창리 지원시설 단지 쪽에는요, 상가들로 이루어진 근생시설이 별도로 없고요. 지상 1, 2층에 이제 상가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항아리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지산보다는 상가들이 좀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제 더 가깝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마다 일단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유리하다, 더 좋다 이렇게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점심 식사하시는 어떤 인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이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식사하시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같은 곳들이 당연히 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도경 리포터, 이 교수님 말씀처럼 식당들이 많이 있나요? 네, 지금 한식 뷔페 식당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세 곳 정도가 영업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 식당들이 잘 되나요? 네, 저도 점심 때 여기 뷔페 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뷔페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약 7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비즈타워에 있는 DX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인원들하고 여기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돼서 식당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김 대표님, 그럼 혹시 식당 말고도 또 잘 되는 업종들이 또 있나요? 여기는 편의점, 커피숍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업종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집,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분식점 같은 거는 아직 거기에 없습니까? 아직 들어온 중국집하고 분식집은 없는데요. 저희도 그런 업종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송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을 들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업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그쪽 지역이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세 업종이 요식업입니다. 이제 특히 요즘 무슨 뭐 이렇게 짬뽕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명 중국 요리 체인점들 이런 업종들이 좀 유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분식점도 좀 괜찮겠다, 유망 업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본부 같은 곳에서 이제 선점 차원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 먹는 거는 어딜 가나 괜찮은 업종인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흘렀는데 윤도경 리포터 현장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비즈타워 안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평택 고덕을 알아보는 기획특집 첫 시간으로 해창리에 있는 도시지원 시설을 돌아보았는데요. 고덕 신도시 내에는 아직도 나대지로 남아있는 토지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지원시설들이 있는 지역도 아직 한창 공사 중인 것을 보면 평택 고덕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윤도경이었습니다. 네, 윤도경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 도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평택 캠퍼스 부지를 이제 조성하고부터 2030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가 이제 550조 원에 이르고요. 고용 인원은 1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제 사실 들어도 실감이 잘 나질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평택 삼성 크기가요, 축구장 400개를 합쳐놓은 크기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간 곳이 이제 여기 제3공장이거든요. 여기 면적이 30만 평입니다. 근데 30만 평이 또 이렇게 잘 안 와닿아요. 그다음에 여기 공장을 짓는데 들어간 철근 양이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9개 만들 수 있는 철근 양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와닿으실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만 이야기 드려도 고덕 국제 이제 신도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가 왜 미래인지 알려주시는 확실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를 알아보는 첫 시간으로 해창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을 탐방해봤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전문가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특집 기획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가 미래다. 첫 시간 해창리 도시지원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